수면제를 드시고 있나요? 오늘 밤부터 버리셔도 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단 한 곳을 10초만 눌러도 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 방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려고 누웠는데 종아리가 갑자기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 방 안을 절뚝거리며 걸었던 밤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서는 순간 세상이 살짝 흔들리고 발바닥이 제대로 땅을 밟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던 적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깁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오늘 그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수많은 중장년층, 노년층 환자들을 진료해온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발견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매일 운동하고, 식단 관리하고, 건강검진까지 꼬박꼬박 받는 분들이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는 여러분이 매일 하는 샤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다리가 무겁고, 왜 쥐가 나고, 왜 아침마다 비틀거리는지 그 원인이 명확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 샤워할 때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비용도 없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샤워를 얼마나 꼼꼼하게 하십니까? 등을 밀고, 얼굴을 닦고, 어깨와 목을 주물러주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꼼꼼하게 씻으시죠. 그렇다면 다리는요? 발은요? 종아리는요?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비슷하게 답하십니다. 다리요? 그냥 물 흘리는 정도죠. 발은 별로 안 더러우니까 그냥 넘겨요. 종아리는 그냥 샤워기 물에 맡기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몇 초가 문제입니다. 상체는 15분, 다리는 5초. 이 불균형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다리에서 시작된 순환 문제가 심장까지, 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몸은 정교한 배관 시스템이고 다리의 혈관은 그 시스템에서 가장 끝에 위치한 배관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배관이 막히면 전체 시스템의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압력은 결국 심장까지 전달됩니다. 의학에서는 종아리를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과 구조가 같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이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다리에 고여있는 혈액을 위쪽, 즉 심장 방향으로 강하게 밀어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 펌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심장이 덜 힘들게 일하고 뇌로 가는 혈류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고 다리의 혈액 순환이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아래로 고이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발이 차가워지고 다리가 무거워집니다. 밤에는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며 쥐가 납니다. 아침에 일어서면 혈액이 급격하게 이동하지 못해 잠깐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어지럽고 비틀거립니다. 이 모든 증상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순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방치될수록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체 순환이 장기간 저하되면 정맥 기능이 약해지고 피부가 변색되며 심한 경우 혈전이 생길 위험도 올라갑니다. 한국에서 노년층 낙상이 큰 문제인 이유가 있습니다. 고관절 골절은 단순한 뼈 부러짐이 아닙니다. 그 이후 회복 과정에서 생명까지 위협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낙상이 사실 종아리 근력 약화와 하체 순환 저하에서 시작됩니다. 발바닥의 감각이 둔해지고 뇌가 몸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서 균형을 잃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오봉이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당시 70세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어느 날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거의 넘어질 뻔하셨습니다. 다행히 손잡이를 잡아서 큰 사고는 막으셨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이후로는 계단이 무서워 외출을 꺼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진료 결과 종아리 근육 펌프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혈관 반응 속도도 매우 느린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은 별로 안 더러운 것 같아서 굳이 닦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날 오봉이 십계하체 순환의 원리를 처음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샤워할 때 단 5분, 다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부기가 많이 줄었고요. 발이 따뜻해졌어요. 걸음이 훨씬 안정된 것 같아서 다시 계단을 이용해 봤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제대로 된 자극을 받았을 때 스스로 회복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5분 루틴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혈액순환 원리, 근육 생리학, 그리고 피부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법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샤워를 시작할 때 발과 종아리부터 따뜻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샤워를 시작하면 물을 최대한 뜨겁게 틀어서 빨리 몸을 녹이려 합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은 혈관을 갑자기 확장시켜 심장에 급격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항상 38도에서 40도 사이의 따뜻한 물을 권합니다. 피부와 혈관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신경 말단이 부드럽게 깨어나는 온도입니다. 이 온도의 물을 발과 종아리에 약 1분 동안 천천히 흘려주십시오. 금방 다리가 편안해지고 혈관이 열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 1분이 이후의 모든 과정을 훨씬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바닥과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씻어야 합니다. 발바닥은 우리 몸에서 땀샘, 신경말단, 미세혈관, 압력감지 수용체가 가장 밀집해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발바닥이 제대로 자극을 받지 못하면 뇌는 몸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균형 감각 저하로 이어집니다. 손이나 부드러운 목욕 타올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천천히 문질러 주십시오. 특히 발바닥 가운데 움푹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극해 주십시오. 그곳에 신경과 미세혈관이 집중되어 있어 부드럽게 압박하고 문질러주면 순환이 눈에 띄게 활발해집니다. 발가락 사이도 반드시 닦아주셔야 합니다. 이곳은 습기가 쉽게 차고 피부 사이 염증과 곰팡이가 생기기 좋은 환경입니다.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곧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무릎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씻어주십시오.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종아리를 그냥 물로 헹구거나 손으로 아무 방향이나 문지릅니다. 하지만 방향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발목에서 무릎 방향으로, 즉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식으로 씻어주셔야 합니다. 이 동작 자체가 정맥 혈류를 심장 방향으로 보조하는 림프 드레니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30초에서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게 누를 필요 없습니다. 부드럽지만 일정한 압력으로 천천히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만으로도 혈류에 의미 있는 자극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온냉 교대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단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느꼈다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따뜻한 물 30초,
그 다음 조금 더 시원한 물 30초. 이것을 2번에서 3번 반복합니다. 이 온냉 교대가 왜 효과적이냐 하면 혈관이 따뜻한 물에 확장되었다가 차가운 물에 수축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혈관 자체의 탄력성과 반응 속도가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혈관을 위한 미세 운동입니다. 너무 차갑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물보다 조금 더 서늘하다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온도 차이를 작게 시작해서 점점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다리가 훨씬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단계에 있습니다. 5번째입니다. 샤워 후 다리를 닦을 때와 보습입니다.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다리를 닦을 때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다리 피부는 얇고 건조해지기 쉬우며 특히 발목 아래와 발등 쪽은 혈액 공급이 적어 피부 재생이 더딥니다.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시고 그 다음 비싸지 않아도 좋으니 보습제를 얇게 발라주십시오. 바르는 동안 종아리를 한 번 더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시면 그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환 자극이 됩니다. 피부가 건조해지면 작은 혈관의 반응성이 떨어지고 감각이 둔해지며 작은 상처에도 취약해집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시거나 말초신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마지막 단계를 절대 빠뜨리지 마시길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 5단계가 전부입니다. 총 5분입니다. 샤워 시간을 더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에 대충 흘려보내던 그 시간을 제대로 쓰는 것뿐입니다. 제가 또 기억하는 환자 중에 정우달 씨가 계십니다. 50대 후반 남성분으로 거의 매일 밤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단도 신경 쓰시는 분이었는데 왜 이런지 도무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진료해보니 다리가 항상 차갑고 하체 순환이 전반적으로 매우 느린 상태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여쭤보니 겨울엔 샤워를 빨리 끝내는 편이라 다리는 그냥 물로 한번 훑고 넘어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정우달 씨께 지금 말씀드린 5분 루틴을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2주 뒤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쥐가 거의 없어졌어요. 계단 오를 때 다리가 훨씬 가볍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발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느낌이 없어요. 선생님, 이게 진짜예요?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자극을 제대로 받았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다. 이미 늦었다. 하지만 저는 의료 현장에서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회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60세도, 70세도, 80세도, 몸은 올바른 자극만 주면 놀라울 만큼 회복합니다. 다리는 평생 여러분의 몸을 지탱해온 곳입니다. 그 다리에 하루 5분을 투자하는 것이 과한 일일까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노년의 마지막 10년을 스스로 걷고 스스로 장을 보고 친구들과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지 아닌지의 차이는 사실 지금 이 순간, 오늘 밤 샤워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다리는 건강 전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순환이 나빠지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도 다리이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가장 빠르게 변화가 느껴지는 곳도 다리입니다. 오봉희 씨가 다시 계단을 걷게 되었을 때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리가 날 배신할까봐 두려웠던 그 느낌, 이제는 없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단순히 다리가 나아진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자신감이 돌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학의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더 오래, 더 자유롭게,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거창한 수술이나 비싼 약이 아니라 오늘 밤 샤워할 때 다리에 5분을 더 쓰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의학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오늘 밤 여전히 다리에 물만 흘리고 샤워를 끝내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단 5분, 평생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온 그 두 다리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실 건가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오늘 밤이 그 시작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